5월이 마지막 주말 서울 강남의 한 웨딩홀에서는 화려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신랑 민주는 새하얀 턱시도를 입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오늘은 그가 사랑하는 여자 수진과 평생을 약속하는 날이었다. 대학 시절부터 7년간 사귀어온 연인, 그리고 이제는 평생의 반려자가 되려자 민준이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웨딩홀 로비에는 이미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신부 수진의 친구들은 모두 예쁜 드레스를 입고 기쁜 표정으로 사진을 찍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신랑 측 가족들 도정장을 차려입고 기념사진을 찍기 바빴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 웨딩홀 입구로 한 여자가 들어섰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키 큰 여자, 바로 김소영이었다. 소영은 민준이 대학 동기였다. 같은 과에서 공부했고 한때는 가까운 사이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까운 사이 그 이상이었다. 대학 3학년 때 민준과 수진이 잠시 헤어진 적이 있었다. 그때 소영과 민준은 서로에게 끌렸고 6개월 동안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민준이 수진과 다시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끝났다. 그 후로 소영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5년간 연락이 끊어져 있었다. 소영이 웨딩홀에 나타났을 때 신부 대기실에 있던 수진은 그녀의 존재를 몰랐다. 수진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마무리하며 들뜬 마음으로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와 친구들이 주변에서 축하 인사를 건네고 있었고 모든 것이 꿈 같았다. 7년을 기다린 이날 마침내 민준과 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소영은 웨딩홀 한 구석에 앉아 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민준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를 축하하러 온 것도 사실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5년간 미국에서 지내며 그를 잊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이제 민준이 결혼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완전히 마음이 문을 닫고 싶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됐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신부 수진이 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입장했다. 모든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수진은 아름다웠다. 하얀 드레스가 그녀의 우아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행복한 미소가 얼굴 전체를 환하게 밝혔다. 신랑 민준은 제단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정말로 완벽한 순간이었다. 줄에 사가온 인서약을 읽기 시작했다. 신랑 민준 씨는 신부 수진 씨를 아프거나 건강할 때나 가난하거나 부유할 때나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며 함께 하시겠습니까? 민준은 큰 목소리로 예라고 답했다. 이어서 수진에게도 같은 질문이 던져졌고 그녀 역시 밝은 미소와 함께 예라고 답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웨딩홀 뒤편에서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잠깐요. 모든 하객들이 뒤를 돌아봤다. 소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결혼식을 중단해 주세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웨딩홀 안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수진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고 민준은 소영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양가 부모들은 당황해 어쩔 줄 몰랐다. 소영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민준 오빠, 저 소영이에요. 김소영.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다. 오늘이 결혼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민준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수지는 남편이 될 사람과 이 여자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졌다. 당신이 누구세요? 우리 결혼식에서 왜 이러는 거죠? 소영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민준 오빠와 저는 과거에 특별한 관계였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제가 민준 오빠의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웨딩홀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하객들은 숨죽여 듣고 있었고 수지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굳어 있었다.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소영을 바라봤다. 소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5년 전에. 5년 전이 맞아요. 소영이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밤을 기억하세요? 그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그 후로 5년 동안 혼자 이 아이를 키워왔어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해요. 수지는 충격으로 말을 하지 못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다른 여자의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민주는 소영에게로 다가가며 말했다. 소영아, 정말이야? 정말 내 아이라고? DNA 검사를 해봐도 돼요. 소영은 단호하게 답했다. 저는 5년 동안 기다렸어요. 오빠가 행복하기를 바랐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이제는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웨딩홀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하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고 양가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했다. 주례사는 어색하게 서 있었고 웨딩 플래너는 급히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수지는 울먹이며 말했다. 민준아, 이게 정말이야? 정말이 여자와. 그리고 아이가 있다고? 민주는 답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과거의 일이었지만 자신이 아이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영은 가방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4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의 사진이었다. 이 아이 이름은 준호예요. 민준 이준자를 써서 지었어요. 사진 속 아이는 민준을 닮아 있었다. 특히 눈 모양과 코가 매우 비슷했다. 수지는 그 사진을 보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울면서 뛰어나갔다. 친구들과 어머니가 그녀를 따라갔다. 민주는 수진을 부르며 뒤따라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웨딩홀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객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고 양가 부모들은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특히 민준이 부모는 소영을 노려보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 아가씨,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오? 우리 아들 결혼식 날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민준이 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했다. 하지만 소영은 굽히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고민에 빠졌다. 수진을 사랑하지만 자신이 아이가 있다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결혼식을 망친 것에 대한 죄책감도 컸다. 5년간 준비해 온 결혼식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소영은 민준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저는 오빠를 다시 되찾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다만 아이를 위해서. 아이에게 아빠가 필요해요. 경제적 도움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아이가 아빠를 그리워해요. 그럼 지금까지 왜 연락하지 않았어? 민준이 물었다. 연락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오빠가 수진 언니와 행복하게 지내는 걸 알았거든요.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아빠에 대해 묻기 시작했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수진은 신부대기실에서 울고 있었다. 친구들과 어머니가 위로했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7년을 사귀었는데 왜 이제서야. 수진의 마음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로 가득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숨겨진 과거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1시간여가 지난 후 민주는 수진을 찾아왔다. 그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과거 일이었지만 너에게 말했어야 했는데. 과거 일이라고? 그럼 그 아이는 뭐야? 과거가 아니라 현재잖아. 수진은 울며 소리쳤다. 7년 동안 나만 바라본다고 했으면서 어떻게 이런 비밀을 숨길 수 있어? 민주는 할 말이 없었다. 정말로 소영과 이 관계는 과거 일이라고 생각했고 아이가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다. 하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결혼을 앞두고 이런 일이 터진 것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었다. 수진아, 나는 너만 사랑해. 정말이야. 소영과는 정말 과거 일일 뿐이고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외면할 거야? 수진의 질문에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고 아버지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수진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결국 결혼식은 중단되었다. 하객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웨딩홀은 텅 비었다. 양가 가족들은 급히 대책 회의를 열었지만 시운의 결책은 없었다. 민준이 부모는 DNA 검사를 먼저 해보자고 했고 수진이 부모는 이런 상황에서는 결혼을 미루는 게 좋겠다고 했다. 다음 날 민준과 소영은 병원에서 DNA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일주일 후 나올 예정이었다. 그 일주일 동안 민준은 괴로워했다. 수진은 연락을 받지 않았고 소영은 아이와 함께 민준이 집 근처로 이사 왔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99.9% 확률로 민준이 아이의 친아버지였다. 이 결과를 받고 민준은 더욱 혼란에 빠졌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아이가 있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소영은 민준에게 다시 만나자고 했다. 오빠, 이제 확실해졌으니까 우리 아이 일을 어떻게 할지 정해야겠어요. 저는 오빠와 다시 사귀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아이를 위해서 협조해 달라는 거예요. 민주는 고민 끝에 수진에게 연락했다. 수진아,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모든 걸 정리하고 싶어. 수진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마주한 두 사람은 어색했다. 수진의 눈은 부서 있었고 민주는 초췌해 보였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모든 걸 다시 정리할게. 소영이와 아이 문제도 해결하고.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 아이를 외면할 수는 없잖아. 수진은 차분하게 말했다.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 분노와 배신감도 있었지만 민준을 사랑하는 마음도 여전히 있었다. 나는 너와 결혼하고 싶어. 정말이야. 소영이와는 완전히 정리할게. 아이에게는 양육비만 주고.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돼? 아빠 없이 자라야 해? 민주는 답하지 못했다. 수진이 울었다. 아이는 죄가 없었고 아버지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진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수진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준아,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 그 아이가 내 아이라면 우리가 함께 키우는 건 어때? 민주는 놀라서 수진을 바라봤다. 정말 그렇게 해줄 거야?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사랑한다는 건 그런 거잖아. 서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아이도 이제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어. 민주는 수진을 끌어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평생 너에게 잘할게. 그 후 2달이 지났다. 민준과 수진은 소규모로 결혼식을 다시 올렸다. 소영도 참석했고 4살 준호도 작은 턱시도를 입고 참석했다. 이상한 가족의 형태였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새로운 시작을 했다. 준호는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수진이 정성껏 돌봐주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수진은 준호를 자신의 아이처럼 사랑했고 민주는 두 여자와 한 아이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다. 소영은 다른 남자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갔다. 결혼식 날이 소동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모두에게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사랑은 때로는 복잡하고 아픈 것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더 큰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 그리고 준호는 두 엄마와 한 아빠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갔다.